예, 안녕하세요. 삼적회계법인의 김혁수 회계사입니다. 제가 생활용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사업비 집행 정산 교육을 맡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회계법인에서 이번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 업무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 끝나고 나서 질의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의 개요인데요. 네, 지금 뭐 이렇게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다 선정이 되신 분들이라 그 어느 지원 분야에서 지원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전, 성장, 뭐 도약, 소재 기업 뭐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비 시스템 관련해서는 하나은행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주소에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회원 관리를 하셔서 요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환원하거나 부가세를 복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 예산이 잡혀져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집행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로를 활용을 해서 연구비 환원 절차를 하시게 되면 다시 사업비로 다시 환원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카드 결제 환원도 있죠. 그래서 이 경로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부가세 환원을 적절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일반 영리기업에서는 환급을 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까지 집행액에 들어가 있으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부가가치세 복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자 조회하는 경로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이 경로를 참고를 하셔서 각 월마다 발생하는 이자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 주관기관은 정산보고서 제출 전까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자를 등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관련 규정인데요. 지금 보면 환경부랑 저희 환경산업협회의 규정이 있는데 주로 요 교육에 활용한 지침은 생활용 산업육성 지원사업 관리 지침과 그다음에 사업비 관리 시스템 매뉴얼을 활용을 해서 교육자를 작성을 했고요. 네, 궁금하신 사항은 이러한 지침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산 연간 일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1차, 2차 중간 점검이 있는데요. 7월, 8월 중에 중간 점검이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까지 협약 기간이 되어져 있는데 10월이 또 의미가 또 있어요. 이게 보면 기자재랑 부품 재료 구입이나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달이 협약 종료일 1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기자재, 부품 재료 구입 및 시제품 제작을 반드시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을 11월 달에 집행을 하게 되면 불인정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11월은 협약 종료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12월에 최종 평가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협약 종료일 15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현황 재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정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징빙 서류와 사용 및 정산 기준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징빙 자료는 추후에 뒤에서 계속 비목 항목별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 및 정산 기준을 보면은 일괄 집행 시에는 견적서와 명세서 등 일괄 집행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괄 집행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하시면 안 되고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통 불인정 사항인데요. 그 참여 인력이 아닌 자에 대해서 이제 집행이 되면 이제 저희 어쨌거나 이제 처음 사업 계획서에 참여하겠다는 인력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인력이 중간에 이제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 인력 변경 승인 후에 집행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국가 이제 과제를 할 때 대부분 다 이제 불인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이 부분은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보시면 이제 운송 비용 중에서도 사업 홍보를 위한 운송 비용은 이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제외한 이제 판매용 제품 운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되니까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다 아실 것 같고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그 각 세부 이제 비목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인건비 쪽 보시면은 인건비는 이제 참여하는 인력이 이제 그 실제로 그 급여가 제대로 다 집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증빙 서류를 보시면은 지출 결의서, 그다음에 이제 급여 명세서나 이제 급여 대장, 그다음에 급여 관련된 이제 이체 내역,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인건비를 받는 인원이 참여 인력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참여 인력 현황표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에 이제 인건비가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그분의 이제 그 실지급액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참여율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실지급액이나 참여율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협회에 이제 그 승인을 거친 다음에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이제 불인정 사항을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 이제 중간에 이제 퇴사가 되거나 이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런 이제 인건비 변경 승인 절차 없이 소급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사례 1, 2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례 1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인력 인건비가 이제 그 5월부터 인상이 돼서 이렇게 그 올려서 집행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5월부터 이제 변경이 돼서 5월부터 집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업계획 변경 신청 승인을 7월에 했기 때문에 5월, 6월에 발생한 인건비를 이제 소급해서 이제 집행을 한 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례 2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10월에 신규 참여 인력으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10월부터 인건비를 집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 계획 변경 신청 승인을 이제 그 11월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10월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불인정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사업 계획서에서 나와 있는 이제 참여 인력이나 참여율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이제 사업 계획 변경 신청 승인 절차를 거치신 다음에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 관련 정산인데요. 그러니까 증빙 서류 보시면은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카드보다는 그 계좌이체 형식으로 그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시게 되면 그 해당 그 업체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제 진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그 해당 뭐 세부 내용이나 이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와 거래 명세서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인정 사항을 보시면은 사업 추진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제 기자재 구입비 이런 거는 이제 사업 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겠고요. 네, 그리고 과제 수행에 이제 기여하지 않은 이제 기자재 구입비도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 기자재 구입비는 그 협약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이제 그 구입이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입이 완료가 되고 이제 그 검수까지 되어서 최소한 요 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네, 요 기자재 구입비는 인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다음에 이제 외부 임차료 집행을 위한 개상은 이제 사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기자재 및 이제 사업 시설에 대한 이제 임차만 이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견적서랑 임차 계약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 계획서에 이제 명시되지 않은 이제 기자재에 관한 집행도 기자재에 관한 집행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이제 변경 절차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이제 집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도 아까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처음에 사업 추진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와 다르게,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게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경 절차를 통해야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집행을 하시다가 이제 그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이, 그러니까 공장 임차료라든가 아니면 범용성 소프트웨어 임차료, 뭐 사업시설 기기 장비의 뭐 이런 임차료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품 재료 구입비 정산입니다. 요 증빙 서류도 이제 방금 전 설명드렸던 이제 기자재 건과 비슷합니다. 여기도 이제 사실 뭐 카드 결제보다는 이제 계좌이체를 하고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진구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수령 품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거래명세서도 많이 진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견적서가 이제 증빙 서류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건당 100만 원 이상의 지출 시에는 반드시 견적서를 확보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불인정 사항을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사업 기간 종료 직전에 구입을 하게 되면 사실 요 사업에 활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협약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이제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이제 재료 구입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과제 수행 중에 시제품 및 홍보용 데모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재료 구입비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제품 외부 제작 정산인데요. 지금 나왔던 이제 기자재랑 이제 부품 재료 증빙 서류와 좀 비슷한데 좀 특이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는 이제 계약서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계약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제품이기 때문에 시제품 구성 내역에 대해서 이제 설계 도면 등을 이제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반드시 외부 제작 업체와의 이제 계약에 의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고요. 불인정 사항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것도 이제 협약 기간 종료 1개월 전 이후에 집행한 시제품 외주 제작비는 이제 불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품 재료비를 또 별도로 계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제작 계약으로 중복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불인정이 되니까 그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약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계약서에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을 저희가 이제 좀 간단하게, 이게 뭐 어떤 표준 계약서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그 계약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인정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서 계약서 작성 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계약 금액이라든가 계약 기간, 그다음에 지급 기간, 그다음에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검증 및 이제 환경성 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지금 여기 증빙 서류 보시면은 지출 결의서랑 이제 거래명세서가 있겠고요. 지금 인검증이랑 이제 환경성 평가, 이것도 물론 이제 뭐 카드 집행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이제 계좌이체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자세금 계산서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검증 및 환경성 평가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까 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가치 평가 접수 서류,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출원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관련 증서 사본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평가를 위한 인검증 기관 접수 서류 등
요 관련 업무로 이제 집행을 했다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실비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주요 불인정사항을 이제 보시면은, 뭐, 기존에 나왔던 거랑 뭐 되게 유사한데요. 맨 아래쪽 보시면 기술평가 비용을 이중으로 지원받으면, 네, 인정이 안 됩니다. 기술평가 비용을 뭐 저희 사업에도 이제 지원받고, 뭐 다른 사업에도 지원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중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인정이 안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증빙서를 보시면, 네, 기존에 나와 있던 증빙과 매우 유사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시장 조사를 했으니까 시장 조사 업체로부터 받은 결과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물까지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불인정 사항을 보시면은, 네, 시장 조사를 이제 유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수탁자가 뭐 시장 조사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수탁자의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에 따른 분류가 해당 행위와 무관한 경우에는 요 이제 시장조사 비용이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불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장조사 비용을 저희 이제 지원기업 간에 이제 상호 이렇게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부 거래로 판단을 해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팅 기술정보 활동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지출결의서, 이제 계약서가 있겠죠. 해당 컨설턴트, 해당 전문가와의 그런 이제 계약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컨설턴트가 이제 적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컨설턴트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이제 간단한 이제 경력 증명서와 이력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이제 집행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3.3%로 하는 경우에 이제 사업소득, 그다음에 기타소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8.8%로 이제 원천징수를 할 텐데, 이러한 이제 컨설턴트 인건비 집행에 대한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같이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을 받았으니까 이제 컨설팅 보고서, 이제 자문 활동 보고서 이런 결과물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비 식비는 컨설턴트 단가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이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불인정사항을 한번 보시면은, 네,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컨설턴트 단가 책정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제 컨설팅 비용이 있는데, 이걸 불합리하게 이제 과다하게 이제 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결과물까지 검토를 해서 사실 뭐 결과물도 뭐 그렇게 이제 분량이나 아니면 질적으로 우수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이제 자문 비용이 나가는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홍보 관련 정산인데요. 네, 지금 여기도 지출결의서, 이제 세금계산서가 들어가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세금계산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비 카드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계좌이체가 아니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카드 매출 전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항목을 알 수 있는 이제 거래명세서 또는 청구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홍보 관련한 비용이니까 홍보물 실물이라든가 이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이것도 이제 사업 홍보와 관련된 이제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 이제 계약서나 이제 견적서까지 제출해 주시면 이제 완벽한 이제 증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및 정산 기준을 보시면은 그 제품이나 기업 홍보를 위한 이제 브로셔, 그 다음에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여기서 이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위한 이제 모델 인건비 지급 시에는 촬영 대행사를 통해서 촬영 금액이 포함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시회 참가 시에 부스 임차료 및 이제 장치비가 여기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국내외 전시관,
그다음에 팝업스토어, 쇼룸, 체험장 운영 등을 위한 물품 운송 비용은 사업 홍보 관련해서 이제 집행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제 홍보 쪽은 많이 지원을 안 해주는데 저희 사업에 이런 이제 사업 홍보 관련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집행할 때 진빙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주요 불인정 사항인데요.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홍보물에 이제 실물 또는 사진이 증빙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업 말고 타부처 과제나 기업체 고유 사업의 성과 홍보를 위한 집행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도전 분야 사업 홍보 관련 비용은 이제 집행이 인정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출장과 관련된 이제 비용들을 집행을 하는 이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장 명령서나 이제 신청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비 명세서 등 이제 여비 기준에 따라서 이제 계산된 일비, 식비 계산한 이제 증빙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나 숙박비 같은 경우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이제 보통 결제를 하시니까 이것도 실비로 증빙하는 경우에 이제 이러한 증빙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임차 영수증이나 톨게이트 이용료 영수증까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건 또 역시 출장을 갔다 왔으니까 출장지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서 저희 사업과 이제 어떤 이제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출장 결과 보고서를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데 뭐 현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 명함이라든가 결과 내용을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및 정산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이제 지급 기준을 반영을 했고요.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세활용 기업 중 도약 분야에 한해서 지출이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불인정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사업 참여 인력이 아닌 이제 인력이 출장을 가게 되면 인정이 안 되니까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임차비 지출 시에 여비 중 일비는 이제 반액만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집행이 되는 경우에는 매매 기준율을 사용을 해서 이제 환산을 하는데요. 품위 시점 환율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매매 기준율로 이제 계산한 내용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을 초과해서 집행이 되면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단 보시면은 그러니까 출장을 갔는데 숙박이나 이제 식비를 해당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숙박비나 식비를 이제 청구해서 이제 받아가게 되면은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비 지급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국내 여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도 운임, 이제 뭐 항공 운임,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이제 실비로 운임은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비 식비는 일일당 2만 원씩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숙박비는 일야당 이제 실비로 해서 발생을 하는데 여기 상한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이제 실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류비 지급 기준인데요. 유류비 지급 기준도 이제 주유비를 산정을 할 때 지금 이러한 이제 거리와 그다음에 이제 오피넷에서 산정된 유가를 적용을 해서 인정된 유류비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이제 유류비를 집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통행료와 주차비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는데 반드시 출장 당일 결제한 영수증만 인정이 되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도약 분야에 한해서 이제 집행이 되고요. 지원사업 관리 지침이 아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을 해서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당 이제 여비 규정을 참고를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각종 뭐 이제 직책별로 한도도 나와 있고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같이 배포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고를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비 서식을 이제 여기서 참고로 보여드리는데요. 출장 명세서 이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해서 출장자, 그다음에 출장 목적, 그다음 출장 일시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비 명세서로 해서 일비, 식비 이렇게 계산을 한 내역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장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도보 최단 거리로 이제 기재를 해주시고요. 도보 측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자동차 이용 시의 최단 거리로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출 방식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나오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그 부분도 이제 캡처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네, 완벽한 증빙이 되겠습니다. 네, 설비 제작 경비 관련한 내용입니다. 증빙은 뭐 기존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이제 설비 제작과 관련돼서 이제 시제품 구성 내역이라든가 이제 그래서 사진, 설계 도면 등을 이제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주요 불인정사항을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설비 제작 경비라고 해서 이제 그 인건비로 계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내부 제작비는 기자재 재료비로 이제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 이후에 집행한 이제 마지막 달에 집행한 이제 설비 제작 경비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송 설치 경비 정산인데요. 네, 증빙 서류는 이제 뭐 그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되게 비슷하고요. 네, 거래 명세서에서 요 운송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입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불인정 사항을 보시면은 그다음에 자체 운송비라든가 이런 거는 인정이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해외 전시회를 위한 이제 물품 운송 비용은 이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인정이 되니까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다 설명을 드렸고요.